해외여행 준비 중이세요? 오늘은 항공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만 누릴 수 있는 특권 8가지. 여행 가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비행기 타는 게 예전엔 설레고 즐거웠죠. 하지만 나이 드니 공항에 가면 긴 줄과 사람들 때문에 지치게 돼요. 출국 수속만 해도 진이 빠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힘들다고 느끼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한 분은 출국 수속부터 정신이 없었죠. 캐리어 무게 때문에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방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고 겨우 탑승구에 도착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출발했어요. 두 분 모두 60대 중반이었고 같은 비행기를 탔지만 여행의 시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죠. 작년에 만 60세 이상 해외 여행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0%는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객실 사무장으로 27년간 하늘과 공항을 오가며 수많은 승객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항공사들이 공식적으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8가지 혜택입니다. 다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꼭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누리는 이 특별한 혜택들을 오늘 전부 다 공개할게요. 먼저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은 젊어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년은 인생을 여유롭게 누릴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여행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 제가 이건 꼭 기억하세요나 이거 진짜 중요해요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메모장에 적어두시거나 영상 일시 정지하고 사진 찍어두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음 여행 때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혜택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항공권 할인입니다. 혹시 항공권 예매할 때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 항공권 같은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도 가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성인 일반 요금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시니어 전용 요금이 숨어 있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홍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인해주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공권 검색할 때 탑승객 선택하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인 말고 경로 또는 시니어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시니어 운임은 화면 가장 아래쪽이나 생년월일 입력란을 채워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검색만 하면 절대 눈에 띄지 않아요. 대한항공은 65세부터, 아시아나는 만 60세부터 적용됩니다. 직접 입력하고 적용 버튼 한번 누르는 게 전부인데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라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격 비교 사이트 말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경로 또는 시니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행 시작부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65세가 넘었는데 혹시 할인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혜택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탑승 서비스입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죠. 공항에서 가장 지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줄 설 때요라고 말합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그리고 마지막 탑승 대기 줄까지요. 여러분, 공항 가시면 탑승구 앞에서 방송 나오죠?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님, 어린 자녀, 동반 고객님 먼저 탑승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요.
60세 이상 시니어 승객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나는 일반석이니까 저기 줄 서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60세 이상 승객분들도 프리보딩 대상자입니다. 임산부나 유아동반 승객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탑승 게이트 직원에게 조용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60세가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확인하고는 네, 먼저 모시겠습니다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항공사가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정식 절차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비행기에 먼저 들어가면 선반에 짐 넣을 자리도 넉넉하고 천천히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여유 있게 짐을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국제선처럼 긴 비행을 앞두고 있으면 이 5분에서 10분의 여유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먼저 탑승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이건 민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럼 짐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무료 수화물 추가 혜택입니다. 공항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캐리어나 위탁 수화물의 무게 초과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할 때죠. 몇 킬로그램 초과하셨어요? 7만 원입니다. 이럴 때 속상한 마음, 저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위탁 수화물 무게 제한이 보통 15에서 23kg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항공사는 시니어 요금으로 예매할 경우 기본 무게보다 5kg 정도 더 허용하거나 가방 한 개를 추가로 무료 위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의 ANA 같은 항공사들은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짐 무게를 재는데 초과되었다고 하면 바로 돈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65세 이상인데 혹시 무게를 조금 더 봐주시는 건 없나요? 또는 시니어,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카운터 직원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융통성도 있습니다. 보통 1에서 3kg 정도는 융통성 있게 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니어 할인 항공권으로 표를 샀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그래도 초과라고 하면 짐을 2개로 나눠서 붙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각각 무게 기준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마다, 노선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건 공짜잖아요. 안 물어보고 5만 원 내는 것보다 물어보고 아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공항에서 걷는 것도 힘드시죠? 그것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항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게이트까지 정말 멀죠. 짧으면 500m, 어떤 게이트는 1km가 넘어요. 걷는 데만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캐리어 끌고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 길을 다 걸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공항에는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 카트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민폐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정식 서비스입니다. 시니어라면 누구나 요청하실 수 있고 특별한 진단서나 질병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걷기가 조금 불편한데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직원이 전동 카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이 게이트까지 쭉 모셔다 드릴 거예요. 도착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승무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내리자마자 직원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공항이 이렇게 편한 곳인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음 여행 때는 꼭 요청해 보세요. 여유 있게 이동하면서 체력도 아끼고 안전하게 다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좌석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5번째, 좌석 무료 변경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항공권 예매할 때 좌석 선택하시죠. 그런데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없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리, 보통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이 무료로 풀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항공사는 출발 하루 전부터 좌석 배정을 최종 정리합니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결제가 안 된 좌석들이 그때 다시 시스템에 나타나요. 특히 출발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 바로 이 시간대가 황금 타임입니다.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가 가장 많이 풀립니다. 자기 전에 한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낮에는 분명히 추가 요금을 내야만 선택할 수 있었던 앞자리나 다리, 공간이 넓은 통로석 같은 좌석들이 이 시간대에는 무료로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발 전날 자기 전에 한번,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번 항공사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 관리에서 좌석 변경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안 보이던 좌석들이 갑자기 선택 가능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무료로 표시된 좌석을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특히 혼자 여행하시는 시니어 승객분들은 자동으로 우선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출발 전날 밤, 단 한 번만 체크인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어제까지 추가 요금이 2만 원이던 자리가 오늘 새벽엔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편안한 여행과 고단한 여행을 가릅니다. 자, 좋은 자리 잡았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편해야겠죠. 6번째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보통 어디서 기다리세요? 대부분 게이트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죠?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우며 의자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라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소파가 있고 커피랑 간식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라운지는 비즈니스석 타는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해 일부 카드사나 노인 우대 프로그램에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국민 행복카드, 신한 시니어 플러스 카드, 심지어 지방은행 제휴카드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쓰시는 카드에도 혹시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앱에 들어가서 혜택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없으시면요. 현장에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 이용 가능합니다. 장거리 비행 전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식사, 커피, 조용한 휴식 공간까지 모두 제공되죠. 특히 새벽 비행기나 밤 비행기를 타실 때 라운지에서 샤워하고 탑승하시면 비행기 안에서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의자 대신 편안한 소파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여행의 품격이 아닐까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도 팁이 있어요. 7번째는 기내 숨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음료수를 주죠. 커피, 주스, 콜라 같은 거요.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시죠. 그런데 사실 메뉴판에는 없는 시니어 전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화에 부담 없는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 생강차, 캐모마일, 페퍼민트 같은 따뜻한 허브티를 따로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요청해야 합니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혹시 따뜻한 차 있을까요? 허브티나 생강차 같은 거요. 또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있을까요? 그러면 승무원이 네, 잠시만요 하면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시니어 승객을 위해 이미 마련해 놓은 서비스예요. 단지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필요할 땐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비행은 더 편안해지고 여행의 시작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자, 마지막 혜택 하나가 남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8번째, 탑승 게이트에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이트 앞에 도착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좌석도 정해졌고 그냥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순간에도 좌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출발 직전까지도 실시간으로 예약 상황을 확인해요. 탑승 직전에 취소 나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따진 좌석이 있으면 그게 다시 시스템에 뜹니다. 창가석, 통로석, 심지어 앞줄 좌석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걸 안내 방송으로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기다리면 절대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오직 직접 게이트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사람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혹시 조금 더 편한 좌석 남아 있나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가능하다면 통로 쪽이나 앞쪽 자리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 경험으로는 승객이 정중하게 좌석 변경을 요청하시면 60% 이상 더 좋은 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은 우선 배려 대상이라 실제로 자리가 나면 먼저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죠. 그만큼 항공사 직원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르신들을 우선 배려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민폐 아닙니다. 이미 빈 좌석이에요. 누군가는 앉게 되어 있어요. 요청한 사람이 그 기회를 얻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거나 그냥 빈 채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게이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용기 내서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답답했던 좌석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8가지는 어떤 기술이나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이 혜택들을 먼저 챙기는 분일수록 비행기 안에서도 여행지에서도 훨씬 여유롭고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2025년 이후 달라지는 공항 규정 변화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공항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공항에서 만난 현직 직원분에게 들었는데요. 보안 검색대 통과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고 가시면 공항에서 당황하실 수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신발 보안 검색이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운동화 신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신발 벗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보안 장비가 새로 바뀌면서 운동화, 구두 모두 랜덤 검사를 넘어 의무 검사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제는 굽이 높거나 금속 장식이 많은 신발, 지퍼 달린 부츠 같은 것을 신으시면 추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갈 때는 가능하면 단순하고 벗기 편한 신발을 신고 가세요. 슬리퍼나 가벼운 운동화가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비행기에서도 편한 게 좋잖아요. 두 번째, 액체류 반입 규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백노이아 용기를 투명 봉투에 담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아예 의약품 같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액체류 반입을 막을 수도 있대요. 예전에는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걸러집니다. 한번 압수당하면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로션 같은 것을 가져가실 거면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나서 안에서 사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의약품 소지 증빙이 의무화됩니다. 예전에는 약봉투에 이름만 있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특히 주사제나 흡입기 같은 것을 가져가시는 분들 말이죠. 이제는 단순히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사 진단서나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행을 떠나시기 전 병원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약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공항 검색용으로 영문 처방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그 한 장 덕분에 검색대에서 시간을 10분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서류 한 장이지만 여러분의 여행 리듬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한 신발 신기, 액체류는 캐리어에 넣기, 약 드시는 분은 처방전 챙기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나만 특별 대우받는 것 같아서 민망한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압니다. 시니어 세대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잖아요. 남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패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항공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서비스입니다. 단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요청하시는 것을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았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제 지인이 이 방법들을 써봤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에게 물어봤대요. 제가 60세가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네, 잠시 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비행기에 타고 짐도 여유 있게 넣고 편하게 자리 잡고 앉았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진짜네. 왜 진작 안 했을까? 여러분, 첫 발을 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 번만 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께 주어진 권리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당연한 예우예요. 그러니까 다음 여행 때는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시니어 혜택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나요? 시니어 할인부터 우선 탑승, 좌석 변경, 이동 지원까지 어쩌면 이런 게 다 있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라는 사실이에요. 공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누리는 사람과 참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정보 하나뿐입니다. 그 정보를 아는 순간 여행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일로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멋진 여행자는 비싼 자리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접받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한 발 앞서 알고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공항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괜히 부탁하는 것 같아서라는 말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지불하신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이 한마디 해도 될까? 망설이던 자리에서 당당히 말해보세요. 제가 시니어인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 순간 공항은 더 이상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환대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제 여행을 준비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쓸까? 보다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행은 젊은 날의 모험이 아니라 인생을 축하하는 두 번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피곤한 고행이 아니라 여유롭고 품격 있는 휴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